완연한 가을.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됐다. 이때가 되면 제일 바쁜 사람들이 있으니 물건을 싸고 나르고 싣기까지. 누구보다 빠른 손놀림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들. 바로 이삿짐 센터다. 이른 아침 이삿짐 센터 사람들의 모습이 분주하다. 상득이하고 정우가 일로 와봐. 정우하고 저기 같은 집에서 나눠주는 거니까 자주 이렇게 둘이 챙겨가지고 바닥 막대 하나 싣고 해가지고 바닥 보강하고 너무 저기 해가지고 문제 오게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상득이하고 나오고 우리 둘이 하고. 정우 씨, 준비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다른 무엇보다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이사를 마치는 것이 목표. 그런데 이사를 나가야 할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하는 이사 차량. 문제를 파악하고 정비에 나선다. 그렇지. 잠깐만. 반대로 그거 반대로. 싫어. 일단 스타트 끊어. 나옵시. 차량은 쉽사리 복구되지 않고 직원들의 마음은 애가 탄다.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다시 한번 넣어봐. 안 들어와, 얘? 예, 지금 아침에 연휴 기간에 저 경유차들이라 갖고 좀 며칠 세워놨더만은 지금 배터리 방전이 좀 돼갖고요.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 애타는 마음에 사장까지 나서서 직접 확인해 본다. 이거 플러스만 좀 아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돼요? 아예 안 들어와? 시동 페달을 힘차게 밟아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차. 최선책으로 낸 방안은 차를 밀어 이동시켜보는 것.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만약에 시동이 안 걸리고 저기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 차를 어디다 놔둘라니? 그냥 꺾이는 길이라 직선으로 보는데 이게 안 먹어서 안 돼. 계속된 노력에도 시동은 걸리지 않고 이양훈 사장의 마음은 더욱더 애가 탄다. 급한 마음에 카센터에 전화도 해보지만 지금 사무실 집에 없어? 아니 오동차 저기 배터리 방전돼가지고 점프선이 있는데 왜 점프가 안 되지? 아 일단 지금 전화 좀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 좀 해줘요 그러면. 예. 결국 원래 현장에 나가야 할 차량 대신 다른 차량으로 작업에 나가기로 했다. 일단 다른 팀들은 먼저 출발을 시키고요. 요건 이제 화장대 양해 구해가지고 컨센터가 오기로 했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정비해가지고 나갈 겁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 때문에 한바탕 소란을 겪은 이삿짐 센터. 시간이 지연될수록 작업도 늦어지는 법.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못해 애타는 마음으로 전속력을 내본다. 차량 때문에 1시간 늦어진 작업. 서둘러 이삿짐 쌀 준비를 하는데 첫 작업은 짐을 실을 최적의 장소에 차량을 놓는 것부터 시작된다. 가정이사에 포장이사예요. 포장이사하고 일반적인 포장이사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포장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보통 한 집에 직원들이 들어가면은 남자 3분에 주방 아주머니 1분 들어가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짐량이 좀 많아서 남자 6명, 주방 아주머니 2명 이렇게 하고 사다리차 장비 들어오고. 14층에서 이루어지는 오늘의 작업. 물건을 옮기는 사다리차가 올라간다. 고층 이사일수록 사다리차의 역할이 중요한데
안전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다리차. 드디어 사다리차가 자리를 잡고 더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테이프를 꼼꼼하게 붙인다. 짐을 실었을 때 고층일수록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난간하고 이 사이에 밀리지 않게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한 겁니다.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각자 맡은 곳에서 짐을 싸기 시작한다. 먼저 제일 상하기 쉽고 깨지기 쉬운 물건들이 많은 주방. 이사 경력 10년째인 이화영 씨의 손길이 바빠진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 많은 만큼 그 어떤 물건보다 꼼꼼하게 포장한다. 사는 데마다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그러기 이제 참 까다로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두 겹씩 사줘야 돼. 이거를 두 겹씩 될 수 있으면 안까지 갖고. 최대한 안 네, 최대한. 그리고 컵 같은 거는 하나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두 개 싸줘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하나만 싸줘야 돼요. 안 깨지게끔. 한편에서는 물건을 옮기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거실 짐을 싸기에 바쁘다. 물건을 하나하나씩 포장하고 일일이 그 물건의 표시까지 한다. 표시하는 거지. 일일이 표시를 해주시네요? 그렇죠. 일단 그 자리로 이제 똑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신의 물건을 다루듯 세심하게 포장을 하는 이삿짐 센터 사람들. 밥 먹고 맨날 하는 일 이런 거라도. 내가 가져가려고. 포장을 좀 신경을 써야지. 간단하게. 던져도 깨지지 않게끔 해줘야지. 또 다른 방에서는 물건을 하나하나씩 확인하며 짐을 싸고 있다. 그런데 어째 여유롭게 짐을 싸는 듯하다. 여기 좀 짐 챙기는 게 좀 쉬워 보이는데요? 학생방이 더 어려워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잔게 많잖아요. 잔게. 저거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짐. 잔지. 큰 거는 더 쉬워요. 큰 물건은 적은 물건이. 그런 잔짐들은 어떻게 챙기세요? 잔짐들은 이제 바구니에다가 차곡차곡 해가지고 가지런히 해야죠. 그 수밖에 없어요. 손이 좀 많이 가나요? 시간 예, 손이 좀 많이 갑니다. 포장하는 물건도 여러 가지 그 형태에 맞게 포장하는데 포장하기 제일 쉬운 물건은 무엇일까? 책, 뭐 의류, 담요 뭐 이런 거지. 책 같은 거는 막 흐트러지고 그런 게 없어요. 뿌리도 마찬가지고 한가에다 걸려 있습니다. 바쁜 손놀림으로 각자 맡은 곳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짐을 싸는 사람들. 이사하는 날,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는 꼭 함께하는 물건이 있다. 이들의 분신과도 같은 테이프. 언제 어떤 곳이든 유용하게 쓰이며 이삿짐을 마무리해준다. 테이프가 없으면 일이 안 되죠. 하루에 몇 개나 쓰세요? 한 박스 좀 쓰죠. 몇 개예요? 50개 정도. 50개. 이삿짐이 반 이상 쌓아지고 사다리차를 이용해 짐을 내리기 시작한다. 내려진 물건들은 차량에 차곡차곡 싣는다. 사다리차에 짐을 싣고 옮기는 작업.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신중하게 사다리차를 운행한다.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바닥, 지지대. 그하고 요 전체 수평하고 그다음에
위험한 건 바람. 거의 기사들 부주에서 거의 90% 이상이 나와요. 중량 오바라든가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지대 그냥 대충 이렇게 안전하게 안 뽑고 귀찮으니까 대충 하고 이러면 거기서 거의 사고 날 확률이 많아요. 부주의만 없으면 거의 사고 안 납니다. 근데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무게 정도는 버티겠지 하다 보면은 혹시나 그런 14층 높이를 오르내리며 이루어지는 고난도 작업. 힘든 사다리차 운행이기에 자격증과 교육은 필수다. 이건 면허증은 대형 면허증 있어야 되고요. 이제 또 교육 다 받아야 되고 안정필 검사 받아야 되고 일반 운전자들은 안 되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물건 싣는 작업이 시작됐다. 물건을 실을 차량이 사다리차에 가깝게 이동하고 사다리가 다시금 짐을 싣기 위해 올라간다. 고이 싼 물건들을 사다리차에 안전하게 싣는다. 이제 큰 물건인 소파, 가구, 냉장고 포장만 남았다. 냉장고를 일일이 다 닦아서 옮겨야 되나 봐요? 원래 거기서 닦아야 되는데 여기서 닦아가지고 와요. 왜냐면 짐이 올라올 경우에 주방이 복잡하잖아요. 그럼 닦아놔야 올라올 때 바로바로 넣어야지. 잔뜩 여기서 싸놓고 냉장고 닦아야 되면 일이 안 돼요. 그냥 요령껏 하는 거예요. 베테랑 이삿짐 센터 직원답게 짐 싸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각기 사연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보금자리를 함께 채워가는 이삿짐 센터 사람들. 일단 다른 현장에 돌아다니면 왔다 갔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은 똑같지만 대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잖아요, 하나같이. 새로운 집에서 새 출발을 함께한다는 그 보람으로 내 짐을 옮기듯 정성을 쏟는 사람들. 아침부터 시작된 작업은 끝이 보인다. 짐을 하나하나씩 사다리차에 싣는데 싣는 방법에도 노하우가 있다. 박스가 일단 좀 내려가서 쌓여있으면 가구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이제 주방 같은 게 나가고, 주방 같은 거 맨 나중에 나가야 맨 빨리 올라오고 정리가 빨리 되니까.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겁기 때문에 맨 나중에 내려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토템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맨 안에다가 실어놓으면 끌고 오기도 힘드니까 맨 앞에다 실어놔야 나중에 맨 앞 빨리 올라오고 빼기도 힘들고. 사람이 좀 수월하게 하죠. 이삿짐이 뭐 크게 힘든 건 많이 없어요.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낫죠, 힘이 일하기가. 경험 없는 사람들은 막 처음에 오면 죽어요. 견디지 못하고 가요. 그래서 뭐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해요. 가운데만 같이. 무거운 물건도 거뜬히 경력 10년 이상의 이삿짐 센터 직원답게 능수능란하게 물건을 옮긴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삿짐 싸기. 어느새 집안은 텅 빈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짐 싸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짐 싸기가 끝났는가 싶었는데 차량 한 대가 다시 등장했다. 차가 한 대 더 온 거예요? 네네. 왜요? 짐이 지금 많이 오버가 됐어요. 얼마나? 용달 이만큼이 오버가 남은 거예요, 짐량이. 그래서 한 대 따로 추가로 부른 거예요? 그렇죠. 실어야 가야 돼요. 놓고 갈 수 없잖아요. 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마지막 짐까지 꼼꼼하게 싣는다. 유난히 높고 청량한 가을. 이사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계절이 있을까? 이들은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출발한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됐다. 물건 하나하나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포장하는 손길. 떠나는 집의 마지막 손님이자 새 집의 첫 손님이 되어주는 사람들. 모든 짐 싸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한다. 정든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 그 마음을 싣고 달리는 이삿짐 차량. 어느새 차량은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하고 짐을 운반하기 전 웬만한 짐들은 옮기기 쉽게 먼저 정리해 둔다. 작은 방으로 올려. 작은 방? 네. 앞쪽에요? 아니, 저쪽으로 쏘면은 거실로 아까 내리는 식으로 거실로 짐이 올라가면 편한데 그쪽에서 사다리차하고 저희 짐차하고 같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니까 작은 방으로 통해서 이제 나가야 돼요. 아침나절 짐 싸기에 바빴던 이삿짐 센터 사람들. 이사할 장소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늦은 점심을 챙겨 먹는다. 정리 쪽보다는 청소 쪽으로 가구들이 좀 많은 편이고 지금 하니까 최대한 닦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좀 써달라고. 현장에 나오면 이사 생각만 하는 이들. 밥 먹을 때도 이사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공부한다. 보통 점심은 이렇게 배달 중간에 드시나요? 항상 지금 와서 도착해서요. 도착해서 이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올리죠. 일하고 나서 먹는 음식, 그 맛이 꿀맛일 텐데 이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 밥을 많이 먹습니다. 밥을요? 그냥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간단하게 먹고. 연주는 아니고. 면은 진짜 되게 싫어요. 이삿짐 거기다 경력이 딱 10년 가까이 되시는 거예요. 면 뭐 많이 먹어요. 짜장면은 질려요 이제. 한 끼 먹는 거 제대로 먹어야죠. 아침 일찍 나와 무거운 짐들을 포장했기에 허기는 더할 터. 한 끼 식사라도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한다. 숟가락을 넣으면 바로 된장 바로 튀깁니다. 이제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원들이 거의가 아침에 뭐 6시 정도에서 집에서 출근들 준비를 하니까 아침들을 정상적으로 먹고 나온 직원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를 점심 때 거의 이제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양이 많아지죠.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이제 짐 풀기 작업이 시작되는데 먼저 짐 풀기에 앞서 현장 상황 파악에 나섰다. 이제 현장 조건 상황을 봐야 돼요. 사다리차를 어디다가 세팅을 해야 되는지, 짐을 가장 어느 쪽으로 올려야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조건을 봐야 되니까. 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는 장소를 꼼꼼히 살펴보고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안전하고 신속하게 짐을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한다. 창문을 떼야 돼요, 이제 창문. 어떤가요? 키가? 여기가 딱 좋습니다. 일단 사다리가 밑에 주차장하고 제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기 때문에 저기 뒤쪽은 너무 멀고 여기가 땡겨요. 여기로 이제 집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다리차를 올리기 위한 창문 떼어내기 작업이 시작되고 물건의 위치를 잡기 위해 화주와의 상의도 잊지 않는다. 에어컨은 저쪽이고. 나중에 사모님이 여기서 소파를 놓으셔가지고 밖에 쳐다볼 때는 여기가 훨씬 나아요. 예. 저쪽은 창문 쪽으로 길어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되는 인생. 그러하기에 물건의 자리를 잡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편 밖에선 짐을 싣고 올라갔던 사다리차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다.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걸까? 사다리차에 김정호 씨가 오르고 직접 점검에 나서는데 저기 여기 지금 각이 안 나와서요. 이 운반카
와이어라고 저 음방카 잡아주는 와이어가 좀 각이 여기 차하고 각이 안 맞아서 조금 느슨하게 늘어지면은 이게 음방카 올라가다가 속도가 늦을 수가 있으니까 팽팽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좀 더 안전한 작업을 위해 사다리차 점검도 꼼꼼히 하고 이제 본격적인 짐 풀기에 돌입한다. 작은 짐부터 포장해 넣었던 이삿짐. 정리를 할 때는 큰 물건부터 풀기 시작한다. 몸집이 컸던 가구. 하지만 몇 분도 안 돼서 제 모습을 갖춘다. 조립 순식간에 하시는데요? 이게 그만큼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구 같은 경우는요, 이 크기가 공통적으로 다 돼 있고, 그 모든 가구의 그 조인하는 부분은 다 그 안에 있어요. 멀리 안 가고요.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며 제 모습을 드러내는 물건들. 냉장고도 다시 한번 깨끗이 닦은 뒤 집에 들어갈 위치를 잡는다. 그래도 넣을 때 또 한 번씩 이렇게 또 해주고 그래야 또 좋지 않겠어요? 집안에서 정리가 한창일 즈음 밖에서는 짐 내리기 작업에 여념이 없다. 근데 이 많은 짐을 혼자서 날리고 계세요? 원래 혼자 하는 겁니다. 위에가 정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네. 손이 많이 가는 거고 저희는 짐만 올려주면 되니까 아니, 그래도 무거운 짐 많은데 어떻게 혼자서 다 하셨어요? 원래 그렇게 해버려서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무거운 물건을 척척 운반하는 김정호 씨. 경력 15년 차답게 자신만의 노하우로 짐을 옮긴다. 모든 가구라든가 가전제품이 세팅을 한 다음에 나머지 박스 짐이나 이 바구니에 들은 짐들은 내용물이니까 주방 쪽에 있는 그릇이라든가 냉장고 물건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책 종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장롱 같은 게 이제 맞출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롱 내용물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신발 정도 올라가고 5톤 차량을 가득 메웠던 짐들이 다 옮겨지고 마지막 짐을 실은 사다리차가 올라간다. 집안에서는 올라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손길들로 분주하다. 주방 정리를 맡은 이화영 씨. 자신의 주방을 꾸미듯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한다. 내 집 만지는 거 그냥 해보자. 내 살림하는 거 그냥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살림하는 거 똑같잖아요. 대개 보면 취향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이제 주로 다 살림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자신의 살림을 다루듯 주방 물건을 정리하는 그녀. 최대한 쓰기 쉽게 물건들을 배치한다. 내가 설거지 할 때 많이 쓸 때 들어가고 자주 이렇게 손을 닿을 수 있고 컵을 이렇게 자주 손을 닿을 수 있게끔만 해주면 돼요. 다른 곳에서는 박물관 정리가 한창인데 있던 위치 그대로 물건들이 정리된다. 이게 그 집에 있던 거 그 안에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요. 이 안에 이게 맨 처음 왔을 때 이게 이 안에 있었거든요. 처음 그 자리에 있는 물건들을 원상복구시키는 작업. 이삿짐 센터 사람들은 새 집의 첫 손님이 돼 물건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그렇죠. 저희가 사모님네가 이사를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첫 손님이에요. 쉽게 말해서. 첫 손님이니까 첫 손님한테 될 수 있으면 스마일하게 웃고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면 짜증 안 내리고 해주면 어차피 들어오시는 분도 우리가 첫 손님일 테니까 스타트를 잘 끊었다고 생각하고 좀 가정을 좀 화목하라고 우리가 인상도 안 쓰고 짜증도 안 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들. 어느새 안방은 깨끗하게 정리됐다. 정리 작업은 쉴 새 없이 계속되는데 작업을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도 있다고 한다. 보람도 느끼고 때로는 또 외로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로워요? 어떤 때요? 아니 이제 일이 잘못돼가지고 뭐 파손이 됐다 이래 되면 또 화주도 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실수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수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짐 정리. 어느새 아이방은 예전 모습 그대로 갖춰졌다. 마지막 이삿짐 정리. 어디 하나 소홀하게 할 수 없는 법. 베란다 정리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물건들을 배치한다. 아, 깔끔하게 해야지. 근데 이것도 지금 어차피 또 두 분 손이 가요. 사장님께서 살면서 또 이렇게 바꿔요. 어차피 근데 저희는 최대한 깔끔하게 기분을 좋게 하고 가야 되니까. 딱 열었을 때 대충 막 쌓여있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삿짐 센터 또 이건 못하겠다. 그러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사하는 동안 더러워졌던 가구도 깨끗하게 닦아준다. 이게 저희만의 노하우입니다. 바로 닦으면 가구가 잘 닦게 해서 하는 거구나. 이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는데 창문도 제 위치에 달고 액자 하나도 그냥 지나친 법이 없다. 방 안 곳곳 물건들을 살균하고 바닥 청소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데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비로소 오늘의 이사가 끝난다. 기분은 좋은데 잘 정리가 되었나 이런 그 마음이 조금 생각이 들죠. 우리가 했어도 과연 주인이 마음에 들어 하나 그런 건 항상 가지고 있죠. 끝날 때. 무사히 이사를 마치고 집주인이 건네는 물 한 잔에 오늘의 고단함이 한 방에 날아간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졌던 이사. 오늘 하루도 아무 탈 없이 끝났다. 힘들었습니다, 하루가. 그래도 무사히 끝나가지고요. 안심하고요. 또 주인 사모님이 또 잘해줬다고 칭찬하니까 또 우리도 하루 일과가 또 즐거운 것 같고 끝나갖고 기분은 좋고요. 마음은 편하죠. 무사히 끝났다는 거. 그거 하는 거죠. 물건 하나하나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포장하고 정리하는 사람들.